아이, 전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오, 나의 충신 추익항공 아니오? 오늘은 내 어디 좀 갈 데가 있어서 나왔어. 가요? 아니, 유배 중이신 분이 어딜 간다고? 백마라 용복도 어디서 구하셨대? 전하, 그래서 어딜 가시냐고요? 그 영험하다는 태백산을 좀 가보려고요. 예? 아니, 갑자기 태백산은 왜요? 내가 태백산에 왜 가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시간여행 강원을 보세요. 시간여행 강원이요? 채널 고정 잊지 마세요.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강원도의 대표적인 축제죠. 조선시대 국왕의 국장 행렬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영월 단종문화제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직접 발품을 팔아 전국의 축제와 관광지를 소개해주는 분이죠. 집보다는 밖이 더 편하다는 분, 한국여행작가협회 강원도 출신의 여행 전문가 권다현 작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명 이홍위, 세종대왕의 손자, 당시 왕세자였던 문종과 현도광후 권씨 사이의 맏아들로 출생. 하지만 어머니는 출산 그 다음날 운명하고 맙니다. 1450년 문종이 즉위하자 세자로 책봉. 2년 후 아버지 문종이 승하하자 사춘기도 되기 전인 12살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재위기간 3년, 고작 3년. 즉위 다음에 숙부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영조 판서 그리고 내외 병마도 통사직을 맡아 왕을 보필할 것이니 이에 찬성하고 나를 받아들이겠다 하는 자는 이쪽 편으로 옮겨 섰거라. 이보게 관상가 양반! 그 사람이 바로 그 양반입니다. 헌데 관상가 양반 왕이 되기 전에 했어야 용한 것이지. 1457년 노산군으로 강등, 영월로 유배, 다시 서인으로 강등되고 10월엔 목숨마저 빼앗깁니다. 결국 그는 장례 절차도 없이 충신인 어뭉도에 의해 인근 야산에 묻히게 되는데요. 그 후 59년이 흘러 1516년 중종에 의해 묘에 봉분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한참의 세월이 더 흐른 1698년 숙종에 의해 다시 복위가 되는데 드디어 지난 2007년 돌아가신 지 550년 만에 영월 주민들에 의해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상 끝! 네, 시즌3 첫 회인 만큼 정말 우여곡절도 많고 인생의 굴곡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단종을 조선 초 누구보다 힘이 없던 임금이다, 이름뿐인 왕이다 이런 표현을 보통 수렴청정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또 생각해 보시면 12살인데 나라의 지도자가 12살밖에 안 됐다고 하면 수렴청정 안 해도 이게 큰일 아니에요? 왕이 어리면 그 왕실에 어른이 수렴청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단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에도 나왔지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수렴청정을 할 그런 어른이 없었던 것이죠. 문종 자체가 세자빈이 돌아가신 뒤에 세자빈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궁만 있었던 것이고 후궁들은 그런 정치적 발언권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문종도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걸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명 대신이라고 해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단종을 잘 보살피라고 당시에 이제 대신인 황부인하고
김정석이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당시 대신인 황보인과 김정서가 단종을 잘 보필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그 왕의 발언권이 거의 없게 된 것이죠. 또 수렵 청정을 할 그런 그 왕실의 어른도 없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정부의 대신들의 힘들이 이제 강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 왕실의 한 사람인 그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이 볼 때는 이게 이 왕권이 흔들리니까 이게 종사가 위태로운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소위 당시의 고명 대신이었던 김종서와 황보인을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결국은 이제 계유정난을 일으켜가지고 두 대신을 숙청을 해버리게 되고 스스로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결국 단종은 두려움에 떨게 되고 결국은 이제 왕권을 수양대군한테 물려주고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 단종 같은 경우에는 물러날 명분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복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걸 그 과정에서 수양대군, 즉 세조가 되었죠. 이제 세조는 이 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 후한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생각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됐던 것이죠. 영월 주민분들은 어쩌다가 단종의 장례식을 치르게 됐는지 궁금해요. 돌아가신 지 550년이나 지났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분의 장례를 치른다는 게 이게 쉬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거기가 상조회가 많이 발달해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단종과 관련된 행사나 뭐 이런 이제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단종의 능인 장릉에서 이제 그 제례 형태가 이제 1967년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영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단종을 일종의 어떤 뭐 산신 또 수호신 또 이렇게 어떤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선앙당에서 뭐 구세 형태로 또 이렇게 내려오던 이제 문화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일종의 뭐 지역 축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규모는 작지만 비교하자면 이제 강릉의 단오제 정도의 이제 그런 지역 축제로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550년 동안 치러지지 못했던 그 장례식의 형태로 2007년부터 이제 이 단종 문화제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게 영월 군민들은 이 단종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친밀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2007년부터 단종 문화제가 시작이 됐지만 제가 알기로는 날짜도 여러 번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단종 문화제 열리는 날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대요. 근데 국민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한이 맞아. 많이 맺혔으면 이렇게 비가 문화제 할 때마다 네. 비가 온다. 뭐 이런 말씀도 단종의 하시고. 눈물처럼. 네, 해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그 영월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외지로 이제 오랫동안 뭐 여행을 갔다 오시거나 일을 보시고 오시면 꼭 장릉에 들르셔서 또 이렇게 인사도 하고 뭐 요럴 만큼 굉장히 어떤 감정적으로 친밀감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들한테는 뭐 스스로를 위한 어떤 위안, 위로, 뭐 힐링 뭐 이런 의미도 또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저 빼고 현장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조선의 어린 왕 단종. 그가 영면에 들기까지 기나긴 세월의 고비를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 28일 단종의 고운과 충신들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단종 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강원도 영월입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아주 뜻깊은 행렬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거든요.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종친금 문무백관 국구. 조선시대 왕실의 전통 장례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영월 국민들. 그들이 넋을 달래는 이는 바로 단종입니다. 단종이 승하한 지 550년이 지난 뒤인 지난 2007년 처음으로 치러진 국장. 상여가 출발하기 전 치르는 의례인 견전입니다.
사실 이번 50일의 단종문화제는 반세기를 새로 시작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종에 길을 묻다는 주제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은 요즘 많은 그 아픔과 고통과 시련을 이제는 단종에게 새로운 길을 묻고 그걸 소멸시키고 새로운 또 희망과 기쁨을 만들어내고 도약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의미로 단종 제향을 준비했습니다. 단종대왕께서는 요술과 같은 성스러운 덕을 갖추셨으나 정권의 눈먼 승령의 때들에 의해 어린 나이에 왕위를 빼앗기고 이곳 외딴 영월로 옮기시니 애통했을 단종의 심정을 느끼며 정성껏 올리는 제례. 예정관 영월 해가 가고 해가 와도 하는 끝이 없구나. 조견듣지 못하는지. 제례가 끝난 뒤 제궁, 즉 왕의 관은 운구 행렬로 옮겨집니다. 이 사람의 귀만 홀로 박는 거. 드디어 국장 행렬이 이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국장 행렬은요, 영조 국장 도감 의궤를 참조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참여 인원 1,300여 명. 왕의 상여를 운구하는 행렬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인데요. 살자랴 주기를 어린 단중이 길고 1.2km에 달하는 영월 관내를 돕니다. 걸어서 16길. 첩첩산 중 영월에 유배된 외로운 단종을 떠올리며 봄의 땡볕 아래 묵묵히 걷고 또 걷는 사람들. dun자동아 타지에라도 나갔다 오면 단종이 모셔진 장릉에 들러 인사부터 올렸다는 영월 주민들. 그들에게 이보다 의미 있는 일은 없습니다. 어머니, 옛날에는 이게 어떤 모습이었어요? 단종문화제가? 단종문화제가 아주 옛날에는 애들도 그리고 각 학교에서도 취장을 얼마나 잘해가지고 아주 이 도로에 피켓 쉴 데가 없었어. 너무 좋았어. 기쁩니다, 아주. 우리가 흐뭇하고요. 네. 영월 국민으로서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조선 역대 왕들 가운데 유일하게 장례를 치르지 못했던 어린 왕 단종의 꿈과 애달픈 영혼을 위로하는 영월 국민들. 그들이 있어 이젠 전국에서 유일하게 왕릉에 제향을 올릴 수 있습니다. 드디어 긴 여정을 마치고 단종 임금님께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이곳 장릉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역사 시간에 배울 때 이 단종 임금님이 17살이라는 굉장히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참 비운의 불운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영월 국민들께서 단종 임금을 기리고 또 기억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냥 불행하지만은 않은 왕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단종이 영면에 들기를 기원하는 마지막 제례 천정이. 비정한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둘리다 한많은 생을 쓸쓸히 마감한 단종. 불안하고 비통했던 생전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영월에서 살아 숨쉽니다. 충과 의를 잇는 국민들의 삶 속에서 말이죠. 네, 잘 보고 왔습니다. 단종문화재 국장, 이게 영조 국장 도감 의궤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국장을 재현했다고 들었거든요. 조선시대 그 임금의 장례 절차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봐도 몰라요, 10번 봐도. 예. 네. 그 영조 국장 도감 의궤, 의궤는 많이 아시죠? 프랑스로부터 조선 왕조 의궤를 우리가 이제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가지고 반환을 받아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소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우리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선 시대에는 어떤 이제 국가적 행사를 하거나 또 뭐 화성같이 그런 이제 중요한 성곽을 짓거나 그럴 때 관련된 기록들을 이제 남기는 그 기록을 총 모아서 남긴 걸 이제 우리 의계라고 하는데 왕께서 돌아가시면 이제 소위 국장을 지내잖아요. 그래서 영조 국장 도감의계는 영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국장을 치르는 과정을 그림하고 이제 그 관련 자료를 모아서 만든 게 이제 영조 국장 도감의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1776년에 이제 승하하시면서 만든 건데 사실은 그 많은 왕들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 왕들이 돌아가시면 그 살아계셔도 가장 높은 이제 통치자이시지만 거기에 걸맞는 그런 이제 장례를 치르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께서 돌아가시면 그 장례 순서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절차도 많고 기간도 이제 한참 걸리게 되고요. 먼저 이제 왕이 돌아가시면 이제 도감을 이제 셋을 만들어요. 국장 도감이라고 해서 이제 국장의 전 과정을 이제 관리하는 도감이고요. 그 다음에 빈전 혼전 도감을 만듭니다. 빈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신을 모셔두는 것이죠. 요새는 보통 3일장, 뭐 5일장 하면 그만큼 이제 모셔주는 것처럼 이제 왕은 3일장, 5일장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 한 5개월 정도 이제 빈전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빈전을 관리하는 그런 빈전 도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릉도감, 살릉도감 릉이죠, 릉. 릉을 이제 그때 이제 그 택지를 해가지고 능을 이제 조형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그 빈전을 오래 유지하는 이유도 이제 산릉을 만드는데 많은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도감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장례 절차들을 다 준비를 하게 되고 산릉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빈전에서 나와서 이제 산릉까지 옮기는 과정, 이 운구의 과정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단종 같은 경우에는 빈전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그 단종 문화재에서 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그걸 재현할 때는 빈전이 필요 없는 것이고 이미 또 장릉이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살릉도감에서 하는 행위도 이제 필요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빈전에서 운구를 해가지고 이제 산릉까지 가는 과정. 이제 그거를 이제 재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영조 국장 도감 의계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조선 시대에 왕의 이제 국장을 재현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던 것이 이제 본래 의계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월에서도 이제 그렇게 재현이 가능했던 것이고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궁궐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영월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마 영월 동강 둔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운구의 행렬이 그래서 이제 영월부 관하 그다음에 창절 서원 그래서 이제 장릉까지 쭉 이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불과 한 몇 주 전에 이 단종 문화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도 오늘 설명 듣고 내년에 좀 뜻깊게 참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관광객들 입장에서 이 단종 문화제를 좀 제대로 국장 재현 행사를 제대로 즐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국장을 재현하는 행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국장을 재현하는 행사들이 드물다 보니까 일단은 그 절차를 이해하는 게 제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단오제만 해도 사실 이제 그 선왕신을 모셔오는 그 굳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장 의미 있는 메인 행사인 것처럼 이곳에서도 그 동강 둔치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발인을 해서 장릉까지 이제 모셔가는 그 과정을 좀 이렇게 꼼꼼히 지켜보는 게 가장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고요. 실제 국장이라면 뭐 사람들이 함께 끼어들고 뭐 이렇게 즐기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렵겠지만 이거는 안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문화재의 형태로 재현이 되는 국장이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자연스럽게 그 행렬에 이제 참여도 가능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월 그 주민들이 단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도 함께 뭐 대화도 나눠 보시면서 사실 우리가 해외 여행 가도 축제를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뭐 재미가 있지만 함께 뛰어들어서 즐기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그래서 함께 그 행렬에 참여해서 즐겨보면 가장 또 재미있고 의미 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종 문화제뿐만 아니라 강릉 단오제도 보면 좀 의미 있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행사들이 좀 우리나라 고유의 어떤 전통이나 정서가 녹아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참여를 했을 때 온전히 그걸 다 느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어떠세요? 뭐 제가 당연히 그런 감정들 제가 공감하죠. 충분히. 충분히 그럼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여행 많이 하잖아요. 여행하면서 나라마다 자기의 전통 문화가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홍보 문제 좀 있는 것 같아. 세계적인 축제가 되려면? 예. 아니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단오제는 유네스코 문화재 지정됐잖아요. 근데 외국에 아는 사람은 한 명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인데 우리가 무슨 축제마다 서울에 있는 그 외교관들 있잖아요. 그 귀빈으로 모셔서 그 홍보 자원에서 이분들을 모셔서 구경시키고 그 입소문이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외국에서 많이 관심 갖게 되고 그 인도에 있는 축제들이 다 유명하거든요. 태국에 있는 축제들도.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단종 세조처럼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외국에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해한 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그런 왕이 많았을 거예요. 오래된 왕조, 오래된 왕가이면 그런 일이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로는 이분이 그 1세기 그 로마 황제이고 자기가 황제 되기 위해서 자기 엄마가 자기 아버지 클로디우스 살해했어요. 독살했어요. 독살했고 그 네로가 그 황제가 되자마자 자기 이붓 형님도 독살했고 그리고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죽였어요. 그 네로가. 근데 왕권을 그렇게 잡은 다음에는 그 로마 그 대화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뭐 영화로도 많이 봤고. 예, 그렇죠. 네. 그 화재 끝난 다음에 네로는 이 크리스천 잘못으로 돌렸어요. 이 크리스천들 때문에 이 로마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크리스천들이 학대 당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그 로마 그 정부에서 이 네로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지쳐서 이 사람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거 알고 시골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가지고 상인처럼 하고 다니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잡혀서 이제 죽게 됐죠. 30에. 좀 젊은 나이에 죽죠. 그 젊은 나이에 그 많은 일들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그렇죠. 네로는 정말 악명이 높아요. 정말 로마 역사 중에. 오늘 날도 좋은데 5명만 죽이자 뭐 이런 식으로 갔을 수도 있겠어요. 네로가. 심심해서 디너 파티 할 때도 사람들 많이 죽였는데. 그 헨리 8세 다 아실 거예요. 헨리 8세는 자기 친척은 죽인 것보다 부인을 많이 죽였어요. 부인을? 부인 6명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 아들 안 낳아줬다고 이혼당했고 두 번째 부인은 아들 안 낳아줬다고 처형당했고 세 번째 부인이 아들 낳아줬는데 3일 안으로 사망했고 다섯 번째 부인이 바람 펴서 처형당했어요. 그 바람 폈대. 그때 그 헨리 8세는 끔찍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살찌고 막 건강도 안 좋았고. 그러니까 바람 핀 거는 이해해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 부인은 생존했어요. 살아났어요. 그 헨리 8세가 그분이 먼저 늙어서 죽고. 아니요. 나중에 출산하다가 죽었어요. 그분도. 재혼해서. 근데 헨리 8세 죽은 다음에 사망했고. 그러니까 헨리 8세는 영국 역사 중에 아마 가장 악명이 높은 왕일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제든 뭐 아내든 자식이든 많이 죽였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서 왕이 된다고 하면 백성들은 그런 걸 좀 이해를 하나요? 그
세상이 무서운 세상이었어요. 잔인한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뭐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그 옛날에는 뭐 왕이면 당연히 그 정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제 생각에. 네로 때도 로마 제국은 굉장히 잔인한 제국이었어요. 그 노예도 많았고 참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자, 다시 단종 얘기로 돌아와서요. 저희 제작진이 준비한 화면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함께 보시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국장 행렬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이 단종 임금님에 대한 흔적을 좀 더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릉을 좀 더 구석구석 살펴보려고요. 따라오세요.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지만 후환이 두려워 그 누구도 시신을 거두려 하지 않을 때 영월의 호장 엄흥도가 나서 초야의 단종을 묻습니다. 이후 60년이 지나 봉분이 꾸며졌고 또다시 180년이 흘러서야 장릉이란 공식 묘호를 받게 됩니다. 이런 엄흥도에 충절을 한 영조는 명을 내리는데요. 충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정려각. 올해도 변함없이 새수는 돋아나고 수풀은 울창하지만 이곳에도 가슴 아픈 사연이 흐릅니다. 꽃잎처럼 쓰러져간 이들을 기리며 불리운 이름, 낙화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낙화암입니다. 단종 임금님이 승하하시자마자 단종 임금을 모시던 궁녀들 또 시종들이 그 슬픔과 억울함, 애통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곳 낙화암에서 동강으로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사실 주변 경관은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의 그 아픔과 슬픔이 그대로 전해진 것 같습니다. 밤마다 한양 쪽을 바라다 보며 눈물 짓던 어린 왕을 곁에서 지키며 함께 울었을 그들에게 남은 삶은 의미가 없었을 터. 이곳은 낙화암에서 충절을 다하신 분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1742년 영조는 낙화암 근처에 사당 민충사를 지어 궁녀와 시종들의 넋을 위로했는데요. 매년 4월 단종제를 지낼 때면 함께 제를 올립니다. 삼면은 강이요, 나머지 한 면은 절벽이다. 영월 서강인데요. 섬 아닌 섬, 천연의 유배지, 청령포가 코앞입니다. 20개월도 채 다하지 못한 임기. 힘없고 의지할 곳 없던 왕을 숙부는 영월 오지로 유배 보내고 단종은 이곳 청령포에서 2달 정도 생활합니다. 단종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는 이곳 청룡포만한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청룡포는 처음이어서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실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만나보러 가볼까요? 어디 계시지? 안녕하세요. 너무 미인이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세인들의 출입이 차단된 채 단종이 외로이 거닐었을 곳들을 찾아봤습니다. 이 나무는 1457년 6월 28일 단종 임금님이 이곳 청룡포에 유배 오셨을 당시에 있었던 나무예요. 이 소나무는 임금님의 용안을 받겠죠. 그렇죠. 한문으로 볼관. 네. 또 용안만 봤어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오열하는 몸짓, 음성 다 듣고 보고 했죠. 소리음, 소나무송. 그래서 이름을 관음송. 임금의 오열을 매일같이 들었을 또 다른 곳. 우와. 야, 이거 되게 멋있네. 여기는 어딘가요? 단종 임금님이 네.
이곳 청룡포로 유배 기양을 오셨을 당시에 네네. 노산 군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작은아버지 세조내가 왕이니 조카는 세종대왕님의 금쪽 같은 맞손주 귀하게 태어나긴 했지만 더 이상 왕을 할 수 없는 신분. 그래서 노산 군의 신분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곳을 노산대라 칭합니다. 뭔 계단이 이렇게 많아요. 지금 어디까지 가야 돼요? 힘들죠? 네.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어딘데요? 다 왔다는 말 거짓말 같은데. 근데 어디 가는 거, 어디 가는지는 알고 가야지. 청룡포에 네. 단종 임금님이 유일하게 남긴 흔적이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빨리 가시죠. 힘들어. 갑시다. 아유. 단종은 앞으로 닥칠 자신의 운명을 알았던 걸까요? 선생님, 딱 오니까 뒤에 그 망향탑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거든요. 여기 어떤 곳인가요? 단종 임금님이 할아버지 세종대왕, 아버지 문종 임금님, 한양에 두건 부인 정순왕후 여산 송씨 얼마나 그립고 보고 싶었겠어요. 거기다 또 하나뿐인 경혜공주 누나까지.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사육신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막도를 쌓아서 돌탑을 쌓아놓은 게 바로 망향탑이에요. 저 밑에는 임금님이 만지셨던 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임금이 계신 곳을 어소라고 하는데요. 단종이 기거했던 어소가 있던 자리임을 나타내는 비석이 긴 세월 말없이 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단종 임금님과 관련된 곳을 좀 돌아봤는데요. 정말 어느 곳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과거의 역사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역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또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영월에 한번 오셔서 단종 임금님에 대한 흔적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유배지 영월에서 돌아가신 단종. 그런데 태백산 산신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참 궁금합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단종 죽음은 뭐 그렇게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단종에 대한 많은 얘기는 그 영월이나 이 지역의 이제 전설로 전해지는 얘기죠. 그래서 이쪽 지역의 전설을 보면 이제 단종이 이제 사약을 받아서 이제 죽어야 되고 당시 사약을 가져오는 인물이 이제 금부다사 왕망영인데 이 차마 왕한테 단종한테 사약을 이제 드리지 못하는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차마 줄이지 못하니까 이제 사약을 가져온 사신이 단종한테 못 주고 스스로 자살하는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단종이 생각할 때 자기 때문에 자기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 되는데 자기 때문에 애꿎은 사람 사신들이 죽어가니까 나도 죽어야 되겠다 스스로. 그래서 이제 방에 목을 메고 명주줄을 해서 목을 메고 그리고 이제 관노한테 북두경한테 잡아당겨라. 근데 아마 개를 목을 매는 줄 알고 잡아당겼다가 그 밖에서 이제 방 안에 있고 단종은 잡아당기다가 단종이 결국 이제 목이 메어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북두기도 그 관노도 대성통곡하고 또 자살을 하고 뭐 얼마나 이런 또 세게 잡아당겼을까 시키니까 또 그렇죠. 그렇죠. 이제 죽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또 이 홍문관 부수찬을 지내고 한성 부윤을 역임했던 이 추익한이라는 인물이 아마 이제 단종을 잘 이제 돌보았던 모양이에요. 이제 설화상에. 그래서 그날도 추익한이가 이제 머루와 다래를 딸고 이제 단종한테 드리려고 가고 있는데 그 수라리제를 넘어가려고 영월로 가려고 하는데 백마를 탄 사람이 이제 고개를 건너오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그 백마 위에 단종이 이제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추익한이 마마께서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단종이 쳐다보면서 나는 태백산 산신이 되러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단종은 왕으로서 뭐 어떤 별다른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죽은 원통한 인물이 되니까 그렇죠. 그 원통함을 다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약을 가져온 사신도 이해하는 거고 영월 주민도 이해하고 이제 근처에 있는 그런 신료들도 다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 죽음이 이제 태백산의 산신으로 변해가는 산신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형태의 설화로 이제 만들어져서 그래서 영월 지역에서는 태백산 산신과
단종이 이제 하나의 일체화되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그 당시에도 그 유배간 사람이 100마를 갖고 있기는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지금으로는 고급 승용차잖아요. 근데 좀 아무 의심도 없이 저 말은 어디서 났지? 이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어딜 가세요? 원래 백마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신비로운 존재 할 때 이제 백마들이 나오죠.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도 뭐 백마라든가 하얀 노루라든가 그러니까 하얀 색깔을 갖는 동물들은 영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 민간들의 생각들이 그랬기 때문에 단종도 백마라고는 신성한 걸 타고 태백산으로 가는 모습을 아마 상상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이제 구전되어 내려와서 이렇게 된 거군요. 네, 저희가 그 단종 문화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권다윤 작가님께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단종 외에 그 재래 행사 말고 뭐 다른 볼거리가 있나요, 영월에? 영월 지역을 제가 만약에 단종을 제외하고 이제 하나의 여행지로서 표현을 하자면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이 불었나요? 지붕이 다 없어요. 네. 왜냐하면요, 영월이 크지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 영월군 안에 무려 20개가 넘는 박물관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또 사립박물관들이에요. 개인들이? 네, 개인들이요. 근데 이분들이 다 영월 출신들이냐 하면 외지에서 영월의 어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이라든지 깨끗한 환경에 반하셔서 본인들의 어떤 수집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곳에서 이제 공간을 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박물관을 이렇게 투어하는 것도 굉장히 새로운 재미가 영월에서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 5월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좀 가볼 만한 곳들을 몇 군데 이제 짚어드리자면 일단 그 영월 하면 또 우리가 이제 최근 이제 우리들 기억 속에는 라디오스타라는 또 영화 때문에 또 기억이 되죠. 그래서 그 라디오스타에 등장했던 그 건물. 그 방송국 건물을 그대로 이제 박물관으로 만들어서요. 아이들 데리고 가시면 실제로 그 라디오 녹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도 집어넣고 DJ처럼 목소리도 녹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이들이랑 프로그램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또 독특하게 그 산골 안에 인도 미술 박물관이라고 해서요. 그 개인적으로 이제 인도 미술에 관심 있으신 또 관장님께서 수집품을 이제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전통 의상이라든지 또 인도 미술품 이런 것들 이제 체험해 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세계 민속 악기 박물관이라고 전 세계의 다양한 민속 악기들을 전시해 놓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랑 함께 그 악기들을 직접 연주해 볼 수 있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남아 있어서 아이들 데리고 가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여행지 중에 하나가 영월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지인 영월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신 단종의 슬픈 역사. 어쩌면 단종의 아픔은 조선의 개국과 함께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려를 멸하고 스스로 임금의 자리에 앉아 조선을 개국한 태조 이성계. 태조는 다음 때 임금으로 자신이 사랑하던 계비 강씨의 아들 막내 방석을 택하고 세자에 책봉하는데요. 첫째 부인 한시 소생의 왕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그래서 발생한 게 바로 왕자의 난입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피 흘리며 싸운 이 난으로 결국 세자 방석과 방번이 죽고 둘째인 방과가 세자로 책봉됩니다. 이분이 바로 조선의 두 번째 임금 정종이죠. 이후 방원이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세 번째 임금 태종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는 어떨까요? 올해 초 우리나라에선 대통령 탄핵이 있었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물론 대통령과 임금은 다릅니다. 조선시대의 나라의 주권은 임금에게 있었고 임금은 혈통으로 결정되지만 지금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래서 대통령은 우리가 직접 선출합니다. 하지만 임금이 쫓겨난 것과 대통령이 탄핵된 것, 어찌 보면 비슷하지 않나요?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물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전 조심스럽게 민중들의 바람이 가장 중요한 차이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며 권력의 정점에 선 대통령과 소통하길 바랬지만
대통령은 그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던 거죠. 얼마 전 새로 선출된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소통하며 민중의 바람을 제대로 읽는다면 아픔을 간직한 역사의 고리도 끊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김사영의 엑슨파일이었습니다. 자, 시간여행 강원의 새로운 코너입니다. 너그러운 OX 퀴즈. 정답은 없습니다. 물론 오답은 있어요. 오답은 있는데 정답은 없습니다. 누가 봐도 오답은 존재하긴 하는데 그거 아니면 다 정답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오늘의 퀴즈는 이겁니다. 조선 민중의 입장에서 세조는 폭군인가 아닌가? 폭군이면 O, 아니면 X. 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3명은 X, 그리고 2분만 O인데. 민중의 입장이라고 아까 앞에 전제를 다셨기 때문에. 괜한 걸 달았네요, 제가 또. 네, 그리고 사실 폭군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정서적으로 어쨌든 감정적으로 느끼기에 자신의 조카를 뭐 살해했다라는 것 자체도 뭐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세조가 아무리 정치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단종은 자신의 정치력을 펼칠 기회조차 없었잖아요. 저는 했다면 또 꽤 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월에서 유배 생활하면서도 뭐 관도라든지 자신의 어소를 살폈던 그런 이제 노비들하고의 어떤 그런 교류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어진 임금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기회조차 박탈당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뭐 충분히 폭군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님은 10년만 더 사시고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단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네. 안타깝네요. 그럼 우리 최다미 선생님은 X를 고르셨어요. 네, 그 폭군 아니라는 얘기죠. 네네네. 네. 그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시대 자체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외국 사례. 예. 아니 뭐 어느 나라 네, 가도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지금 참 혼란스럽고 사람들 쉽게 죽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결정 내린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네. 김서영 아나운서는. 저도 일단 폭군이 아니다라고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뭐 성군이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민중의 입장에서 이분이 여러 사람을 죽이고서 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백성들의 삶에 좀 관심이 많았다고 배웠거든요. 잘못 배웠으면 큰일인데. 그래서 뭐 좀 검소한 생활도 하고 또 항상 이렇게 행차 나갈 때마다 백성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그게 좀 잘 챙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백성들에게는 그래도 성군까지는 아니라도 폭군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에 맞는 인물. 제가 X를 고른 이유는 요즘 제 주변을 봐도 그렇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기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도 늦고. 그러니까 나야 그냥 문 닫고 어차피 그건 뭐 그 지체 높은 양반들 얘기니까 우리 같은 그냥 민중들은 그냥 하루하루 한 끼 먹기도 바쁜데 뭐 나하고 상관없어 그랬고 그냥 관심 자체가 없어서 그냥 폭군이라고 생각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표정들이 어두우신 걸 보니 이거는 오답인 게 분명하네요. 네, 제 답은 오답인 게 분명합니다. 또 땀이 나네요. 뭐 퀴즈가 조선 민중의 입장과 이제 폭군이라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으니까 뭐 X도 맞고 O도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까 권대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조가 결국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쿠데타를 어떻게 볼 거냐 역사적으로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 노릇할 때 참 잘하면 쿠데타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명분 없는 쿠데타. 비록 쿠데타 외에 아무리 왕노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그 시작이 잘못된 거는 역시 잘못된 거다라고 평가하는 게 옳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단종문화재는 영월 민초들의 개선 행진이다. 왜 그렇게 했느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 연결이 되는데 뭐 단종이 별 잘못도 없고 쫓겨나고 죽음도 억울하게 당했고 그것들을 영월 민초들이 볼 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그런 억울함이 자신들의 억울함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등치시켰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종에 대한 어떤 애틋함 같은 것들을 갖게 되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아까 같은 전설도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단종을 기억하게 했던 것이죠. 뭐 국장이라고 해서 개선이라고 하면 표현 좀 이상하지만 결국 영월 민초들이 심성이 최종적으로 역사의 승자가 됐다는 의미에서 개선 행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종문화재는 영월 민중의 개선 행렬이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자, 슬픈 역사 그리고 가슴 아픈 사연이 이제는 한 지역의 관광 상품 그리고 축제가 됐습니다. 역사들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주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다음 주에도 보여드립니다. 시간여행 강원. 다음 주에도 이분들과 함께 더 새롭고 즐거운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